출발하고 있고요. 6시 4분입니다. 지난번도 느꼈지만 역시 월요일은 다닐만 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이틀 쉬고 난 월요일은 그래도 출근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잘 갔어요. 월요일은 항상 그렇게 빠르지도 그렇게 느리지도 않게 시간이 잘 흘러가 준답니다. 시간은 어차피 동일할 텐데 1초, 1분, 1시간 똑딱똑딱 동일하게 흘러갈 텐데 그것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은 제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죠. 물론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저의 체력, 기분 이런 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움직일 테고요. 쉬고 온 다음 날이라 여러모로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시간이 잘 흘러간 것이겠죠. 오늘은 여러 가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어요. 정말 하루 동안이지만 많은 기분들이 오갔습니다. 우선 첫째로 오늘 결과가 발표가 나거든요. 지난주에 봤던 면접 결과가 오늘 발표가 이미 났는데 문자로 와서 사이트 링크 들어가서 확인을 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뭔가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그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요동치는 제 감정을 사무실에서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좌회전하세요. 그래서 문자가 오면 일부러 흐린 눈을 하면서 안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결과 발표됐다고 문자가 혹시나 왔을까봐 다른 스팸 문자들이 왔을 때도 혹시나 결과 발표 문자일까봐 막 흐린 눈으로 외면하고 안 보고 덮어버리고 좌회전하세요. 그랬는데 한 20분 전, 30분 전쯤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결과를 봤어도 상관없었겠는데 그래도 이따가 명보를 만나서 좀 더 좋은 기분으로 맛있는 음식들 앞에 두고 결과를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는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약 200m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저의 첫 번째 기분의 요동침이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기분의 요동침은요, 저희 엄마한테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거금 50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돈을 뺏어가면 뺏어갔지 줄 사람은 아닌데 뭐지? 하고 카톡을 기다렸는데 아빠가 저한테 그동안 용돈 한 번 못 줬다고 저한테 주라고 했대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직접 못 주니까 엄마를 통해서 저한테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눈물이 좀 났어요. 사실 제가 작년인가 아빠랑 크게 싸웠거든요. 뭔가 둘의 오해가 있기도 했는데 제가 그때 밖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빠는 말이 진짜 많습니다. 말이 참 많아서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어디 친구들이랑 놀고 있을 때도 전화가 참 많이 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화가 오면은 사실 유쾌한 얘기는 많이 없어요.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뭐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고요. 그냥 뭐 한 30몇 년 같이 살았으면 의뢰 다들 그러겠지만, 또 아빠가 엄마한테 뭐 그런 돈 얘기라든지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저한테 되게 전화를 많이 해서 그런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빠가 퇴직을 하고 뭐 이러이러한데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고, 또 할머니 혼자 모시고 계신데 뭐 이러이러한 점이 힘들고, 약 5km 앞 좌회전하세요. 그 당시에는 제 동생이 아직 취업을 안 했을 때니까 뭐 네 동생은 또 취업을 언제 한대니, 뭐 내가 이만큼 용돈을 주고 있는데, 또 엄마에 대한 걱정도, 엄마는 예전에 내 돈 이렇게 가져갔는데, 또 할머니 얘기, 고모들 얘기,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전화로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여유가 있으면 그런 얘기들을 저도 잘 들어주고 싶죠. 근데 저도 저의 일이 힘들고 회사에서 이제 나도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나 이제 회의 들어가야 돼 라고 해도 전화가 안 끊기고, 그때도 밖에서 일이 있었는데 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들어줬는데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통화 속에서 아빠가 말을 해도 제가 듣는 둥 마는 둥 했을 수도 있어요.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나는 이제 그만 끊고 싶은데, 그래서 막 마무리를 하려고 해도 안 끊기니까, 그래서 또 알았어, 나 이제 진짜 끊어야 돼 라고 했는데 아빠가 그래 술 많이 마시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라고 했으면 됐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려고 그래, 나 술 끊은 지 지금 몇 년 됐어 라고 했던 거죠. 왜 이렇게 나한테서 잔소리를 찾으려고 그래 이렇게 했는데, 아빠도 그때 술을 좀 드셨나 봐요. 막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도 차 안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그때 밖이었거든요. 나는 한평생 내가 살면서 누구한테 이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왜 나의 부모는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지? 그래서 그때 정말 엉엉 울고, 이제 엉엉 울었어요 그때 그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보한테도 말을 못했죠. 차마 이런 얘기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정말 집안에 뭐 사촌들 경조사라든지 명절 때라든지 그냥 잠깐 가서 얼굴 비추고 그런 거 말고는 따로 개인적으로 저도 연락을 안 했어요. 너무 저도 화가 났거든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했고, 몇 년간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던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얘기 다 들어주려고 했던 건데, 그리고 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연락이 그 뒤로 안 오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일주일에 몇 번씩이고 전화 와서 그런 힘든 일들, 아빠의 힘든 일든 안 좋은 일들 계속 얘기 듣기 저도 힘들었는데, 오히려 안 오니까 오히려 편한 거 있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편해지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했고 따로 살고 있고, 명절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명절에 가도 저희 집은 아직도 그 여자들이 일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동생은 낮잠 자고 있고 뭐 저는 따라가서 눈치 보고 주방 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되고 그 누구도 눈치를 주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약 700m 앞 대아리 사거리에서 괜히 더 서야 될 것 같고 설거지도 좌회전하세요.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명절에 가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가고. 그런데 이제 작은 아빠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아빠의 약 딸이 또 300m 한 명 정지하면 있거든요. 좌회전하세요. 저에겐 사촌 동생이죠. 그래서 거기는 작은 아빠가 알아서 혼자서 와서 할머니 잘 펴드리고 가고 잠시 후 손자들이 좌회전하세요. 손주들이 그렇게 막 할머니 안 찾아가도 작은 아빠가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왜 우리 아빠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너가 와야지 할머니가 너 보고 싶어 하는데 물론 저도 할머니 참 사랑하고 보고 싶긴 5km 한데요.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아빠가 어느 정도 커트 같은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그런 의지하는 것들이 좀 버거웠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오히려 편해졌어. 예전에는 명절에도 전날부터 가서 당일까지 맨날 일하고 이랬었는데 아빠랑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그 명절 당일에만 가서 그냥 얼굴만 비추고 대충 밥만 먹고 왔거든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불편하게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그런 불편한 얘기 안 섞으면서 오히려 집에 오니까 훨씬 편한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좀 1년을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돈 한 번 안 줬다고 500만 원을 보냈으니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이걸 다시 돌려주는 것도 이상하고 또 내가 받아서 쓰는 거는 분명히 이거를 500만 원을 삼아 뭐 사과의 말을 전한 것일 텐데 저도 누군가에서 그런 욕을 처음 들은 거라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또 이러한 감정에 휘말리며 감정이 많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읽고 있었던 데미안을 계속 읽고 있어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읽었어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제 당시 시대 배경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번 주에 봤던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양옆에 매달린 도둑 둘이 있대요. 근데 한 명은 그 두발치를 앞두고 사죄를 했댔나? 뭐 사죄?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죽음 앞두고 나서 이제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 회개를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회개를 하지 않았대요. 둘 다 악명 높은 도둑인데 한 명은 회개를 했고 한 명은 회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한 명은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데미안이 그것을 보고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뭐 종교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목숨이 끊기기 일보 직전에 질질 짜며 비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나쁘게 한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 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데미안의 입장이고요. 싱클레어도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었고,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그 양옆에 있던 도둑들의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아왔던 싱클레어가 그러한 데미안의 입장을 듣고 나서 혼란이 온 내용까지 약 5km 앞 우회전하세요. 오늘 봤는데요. 얘기가 심오해지기도 하고 생각할 거리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뭔가 여기서는 감정이 요동을 쳤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들이 있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싱클레어는 정말 처음에 두 세계가 과속방 파트 지턱이 제목이거든요. 하나의 세계는 싱클레어 부모님, 싱클레어가 태어난 곳, 싱클레어의 누이들, 그런 밝은 세상입니다. 선한 세상, 학교, 가족, 죄가 없는 그런 세계였다면 반대편 악의 세상이 있겠죠. 악의 세계에는 싱클레어를 괴롭혔던 동기,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싱클레어를 괴롭혔던 그런 동기, 과속방 친구, 지턱이 있습니다. 범죄, 괴롭힘, 악, 그런 세계가 있는데 과속방 지턱이 있습니다. 데미안은 그런 세계가 그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그거에 과속방 대해서 지턱이 알아야 있습니다.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아직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라는 문장이 과속방 나오진 지턱이 않았지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득 궁금했죠. 왜 그런 세계를 깨고 나와야 하는가? 내가 밝은 세상, 하얀 세상, 좋은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만 살고 있다면 과속방 지턱이 있습니다. 굳이 판도라의 상자를, 악의 세계를 열 필요가 있을까? 왜 그 고난의 길을, 그 안 좋은 모습을 찾아가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싱클레어의 과속방 부모님은 지턱이 과연 있습니다. 그것을 원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미나이한테 물었죠. 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안 좋은 모습까지 파헤쳐가며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냐. 그냥 알지 못한 채로 밝은 세상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와서 좀 더 깨닫고 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나간다고 해도 저 스스로도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가 온라인 속에서나 실제로 현실에서나 마녀 사냥을 하잖아요. 나만 이거 불편해? 라고 올라오는 글들 참 많죠. 과속방 지턱이 그리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누군가를 이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나만 불편해?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죠. 맞아. 그거 잘못됐어. 가속방지턱이 잘못됐어. 그러면 저도 그런 글을 보다 보면은 계속 접하다 보면은 이게 나만 느끼는 불편함이 아니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럼 저 사람이 잘못된 게 맞아. 라고 하며 저의 이 분노나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정당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것이 처음에는 살짝의 예민함이었으나 약 점점점 200m 앞 시속 예민함을 30km 넘어서 단속 저에게 구간입니다. 분노를 어린이 불러일으키는 보호구역에 것들이 진입했습니다. 많더라고요. 사인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 그 분노가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지 다른 사람의 말로써 그 분노를 만들어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로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예전에 저였더라면 그냥 애기가 탔네, 조금 시끄럽다, 이 정도였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가속방지턱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졌죠.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탔을 때 근처에 아기가 있으면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분노는 저 안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서 정당성을 얻고 그거에 대해서 동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죠. 가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 분위기가 바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제 스스로가 잠시 정립을 했으면 우회전하세요. 좋겠다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라는 게 저의 생각이자 저의 입장입니다. 저도 왜 데미안을 읽다가 왼쪽 이야기가 차를 여기까지 이용하세요. 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흘러 가다 보니까 그런 잠시 후 생각까지 좌회전하세요. 도달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책을 읽는데 좀 진전이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사고할 거리들이 생겼다는 것에 그것이 진정한 독서이지 않을까, 그것이 독서로부터 오는 사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한 3분의 1 정도 왔습니다.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데미안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이번 주엔 다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데미안이 이 책, 헤르만 헤세가 이 데미안이라는 책을 쓸 때가 한창 칼 융의 사상 철학을 공부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칼 융의 철학, 그의 학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칼 융의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어렵지 않은 책으로다가요. 제가 아예 그 기초 철학에 대해서는
배경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가 쓴 책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 5km 우회전하세요. 그래서 재미나이랑 같이 책을 읽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도 재미나이가 또 설명을 해주는 것도 있고, 제가 그것에 또 얘기를 또 쌓아가고, 그러면 얘기를 좀 더 보태주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책만 읽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어떤 것을 흡수하고 있지 않나.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런 대화가 그냥 그 대화에서 끝내버린다는 것이 좀 아깝긴 하거든요. 우리의 대화에서 굉장히 큰 감흥을 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딘가에 정리를 해서 저장을 해놓을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물론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은 참 다양하겠지만 아직 제가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산성 툴들은 많죠. 노션도 있고 엑셀도 있고 구글 킵스 등 다양한 메모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은데, 제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해도 다시 열어보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한 번씩 냉장고에 있는 초콜릿처럼 한 번씩 꺼내보면 좋을 텐데, 한 번 정리해서 들어간 것들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써가는 입장, 그런 시간들이 많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간에 그 정리에 흥미를 잃어서 포기를 했던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 가능을 멈추게 한달까? 지속성을 멈춰버리게 하는 게 있어서 포기를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그 내용들을 저장해서 꺼내 먹을 수 약 있었으면 700m 좋겠습니다. 우회전하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작성된 내용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사고화의 그 그물망을 더 촘촘하고 넓게 키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 400m 회전 교차로에서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오른쪽 1시 방향입니다. 첫 번째 출구입니다. 회전 차량에 주의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왼쪽 차로를 여기 이용하세요. 근처에서 명보랑 약 맛있는 300m 민물새우탕이랑 좌회전하세요. 민물새우탕 그리고 돌솥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지금 시켜놨다고 잠시 후 하니까요.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먹으면서 회전 결과 교차로에서 확인하고 오른쪽 4시 방향입니다. 그 회전 결과가 차량에 주는 주의하세요. 기분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않고 충분히 만끽한 후에 만끽하면서 밥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